땡큐. J'ai vu que tu as été sorti où? 안녕하세요. 유럽살이 중인 별띠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아마 여성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이렇게 유럽에 살다 보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즐길 거리, 볼 거리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 유럽으로 여행을 가든지 꼭 있는 그곳. 하지만 단 하나도 같은 물건을 팔지 않는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앤틱 플리마켓입니다. 유럽의 옛날 물건, 골동품 같은 물건을 파는 이런 플리마켓에 오면 구경할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시간은 또 엄청 빨리 흘러가요. 근데 사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유럽 여행을 오는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빽빽한 일정 때문에 플리마켓 같은 곳을 구경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이런 곳에서 쇼핑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로 봐야 되고 또 물건을 고를 때 어떤 것에 유념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100년 전 물건부터 막 중세시대 물건 이런 것들도 솔솔찮게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구해오는지 되게 진기하고 정말 오래된 물건이 많이 있어요. 왠지 유럽의 중세시대 귀족이 썼을 것만 같은 만원경도 있고요. 오래된 엽총이나 막 투구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말 구경하다 보면 이게 도끼나 썩는지 모른다고 하죠. 그럼 오늘은 대체 어떤 플리마켓을 갈 거냐? 바로 8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칼멘 캐슬에서 열리는 슬로바키아의 앤틱 플리마켓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웬만한 플리마켓은 그냥 시장이나 뭐 센트럴이나 이런 데 열려요. 그런데 여기 1100년대부터 역사를 쭉 이어온 그런 고성에서 열린 곳이기 때문에 정말 앤틱한 느낌을 느끼면서 물건들을 둘러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플리마켓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고고싱 고고싱 고고싱. 이곳이 바로 플리마켓이 열리는 카멘 캐슬이라는 곳이에요. 헝가리의 체코 여왕 콘스탄트가 1240년 착공을 했다고 하네요. 처음엔 고딕 양식의 성으로 지어졌었는데 나중에 또 주인이 바뀌면서 르네상스 양식의 요새로 탈바꿈하기도 했고 전쟁 이후 1946년부터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된 성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플리마켓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시회나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에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오래되진 않았어. 그냥 이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걸 사용했대. 또 엄청 흔리가 엄청 신기해. 1300년도네. 또 엄청 흔리가 엄청 신기해. 물건들이 너무 신박하고 신기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부터 봐야 할지, 어떤 것들을 주로 득템해야 할지 제가 봐야 되는 우선순위를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저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도자기나 그릇. 왜냐면 여기서 파는 도자기나 그릇들이 단순히 그냥 그릇이 아니라 일부의 빈티지를 많이 판다든지 아니면 헤렌느나 메이센 같은 정말 명품 그릇들이 가끔씩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건 다른 사람도 사고 싶어 하는 것이고 사실 찾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릇을 보실 때는 꼼꼼하게 그릇의 금간 부분이 없냐, 금이 같거나 좀 어그러진 부분이 있으면 약간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즉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물건을 고르는 안목을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는 뭐를 득템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득템한 그릇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이 아이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는 바로 여기 이 찻잔 세트인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거랑 또 큰 주전자랑 이렇게 설탕 그릇까지 있는데 이게 어디 거냐면 메이센 거예요. 이게 글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억지로 테이프 붙인 자국은 없어서 진짜 같긴 해요. 이게 왜냐면
이 금태 둘러진 거나 뭔가 정교하게 이게 무늬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실제 매장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되게 비싸고 엄청난 가격을 호가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벼룩시장에서 이 물건을 고른 것을 되게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이에요. 저는 그림은 되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굳이 뭐 유명 작가도 아닌 사람의 그림을 사려고 하냐. 그림을 좋아하긴 하지만 보는 안목은 없어서 그냥 제 느낌대로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림의 느낌이 좋고 내가 유럽에서 사온 그림이라는 되게 의미가 있는 매체잖아요. 벽에 걸어놓고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림을 고를 때는 특히 중요한 거는 저는 프레임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 프레임을 어떤 걸 썼냐는 거에 따라 작가가 이 그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내 그림이니까 이 정도 프레임은 씌워야 돼 라는 어떤 마인드를 읽을 수 있다고 할까요? 예쁜 그릇에 담긴 음식이 맛도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이제 프레임이 좀 좋고 그림이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5유로 주고 산 그림이에요. 강가 옆에 작은 오두막, 숲속의 오두막을 그린 그림인데 보고 있으면 뭔가 좀 포근하고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도 보시면 되게 이게 프레임만도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10유로 막 20유로 하기도 하는데 이건 같이 25유로니까 나름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더 있어요. 이것도 프레임이 되게 이쁜데 이렇게 이건 20유로 주고 샀답니다. 선명하고 화려한 꽃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또 이 그림도 구매를 했었어요. 코인을 파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유럽은 기념주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언더별로, 나라별로 되게 많이 있고 이분이 코인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인데 한국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한국 88 올림픽 기념주화도 팔고 계시고 그 옆에는 뭐 바티칸 기념주화 35유로였어요. 되게 비싸죠. 저는 여기서 슬로바키아 기념 주화를 샀습니다. 제가 슬로바키아에 사니까 여기서 발행한 주화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샀어요. 제가 사온 것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최애템입니다. 제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소장품인 것 같아요. 이걸 팔았던 그 아저씨도 엄청 친절하시고 한국을도 되게 많이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좀 깎아도 많이 주셨거든요. 사실 30유로였는데 5유로나 깎아주셨어요. 북한 주화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북한 주화는 좀 더 가벼운데 엄청 희소해가지고 가격이 나간다. 다음에 그 아저씨를 다시 찾아서 북한 주화를 한번 사볼까. 어떻게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런 플리마켓들이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고 물건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게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도 별로 나오지 않고 또 가끔씩은 아예 문을 닫는 날도 있고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이런 플리마켓이 주는 게 우리에게 감성적이고 아날로그적이고 향수를 자극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굳이 남들이 사용했던 물건을 왜 사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쇼핑을 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는 달리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어떤 마켓들을 돌아다니면서 재미를 찾는 것 그것도 참 유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제 그 유튜브 명이 별띠끄잖아요. 근데 그 별띠끄가 사실 앤띠끄에서 나름 유튜브 명을 지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앤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value, aesthetic, historical, significance 뭔가 되게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남기는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고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쓸모가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를 꼭 눌러주세요. 제가 요즘에 사실 유튜브를 잘 안 한 것은 이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인터랙션도 안 되고 혼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얘가 남자고 이게 진짜 이렇게 펼치면 진짜 예쁘겠다. 한번 펼쳐줬으면